그러니까 선수분들이 아무리 제자리에서 이 팔스윙을 전력으로 휘둘러 봐야 볼은 안 빨라져요. 무조건 이 하체로 내 중심 이동을 강하게 전진해야만 이 스로잉이. 안녕하세요. 야구가 늘고 싶은 자들을 위한 야늘자TV 찐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선수분들에게 이 코킹과 하체 중심 이동의 연관성을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이 코킹은 팔꿈치 회전 원심력으로 내 몸과 공을 던지는 팔로스루 구간을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메커니즘이고, 이 하체 중심 이동은 말 그대로 하체를 이용해서 내 몸을 이동시키는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제가 이 코킹과 하체 중심 이동의 연관성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투수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하체로 공을 던져라. 자, 이 하체로 공을 던지라는 말은 우리가 공을 손으로 던지는데 축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이 하체로 공을 던지라는 뜻은 우리가 제자리에서 이 스로잉을 사용하는 힘보다 이 하체를 사용해서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전진하면서 스로잉을 사용하면 더 강한 스로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체로 공을 던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이 하체가 어떻게 스로잉을 더 강하게 사용하는지, 이 코킹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 투구는 하체를 사용해서 내 몸을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 강하게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유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중심 이동을 강하게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내 스로잉이 내 몸을 못 따라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바로 이 원심력 코킹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공을 던지는 이 팔로 스로에만 의존해서 스로잉이 못 따라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스로잉은 이 공을 밀어내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을 밀어내려고 하면 이 공은 쉽게 밀리지 않고 작용반작용 현상으로 우리가 밀어낸 만큼 반대로 우리 손을 밀어내요. 이렇게 공이 내 손을 밀어내다 보니까 내 팔이 뒤로 제껴지는 코킹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뒤로 제껴지게 되면 넥스트 동작인 팔로스로 동작을 내가 이제 힘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자, 힘으로 끌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하체를 이용해서 내 중심 이동을 강하게 전진하게 되면 이 공이 내 손을 더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 힘으로 끌고 나오기 버거운 시점이 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힘으로 더 끌고 나오려다 보면 이제 팔에 과부하가 생겨서 부상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끌고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하체 중심 이동 전진을 줄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이 하체를 이용해서 내 중심을 강하게 전진해야 이 스로잉이 빨라지는데, 이 끌고 나오기 버겁다 보니까 전혀 이 하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이 팔 스로잉만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볼이 빨라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원심력 코킹이에요. 이 원심력 코킹이란 이제 팔꿈치 접는 원과 피는 원, 이 팔꿈치 회전 원심력을 이용하는 건데, 그럼 이 원심력이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이 공이 내 손을 밀어낼 때 그냥 뒤로 제껴서 힘으로 끌고 나오는 동작은 연결되지 않는 엄연히 구분된 동작이에요. 뒤로 앞으로. 그렇지만 이 공이 내 손을 밀어낼 때 그냥 제끼는 게 아닌 접는 원으로 회전시켜서 제끼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이 피는 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 연결된 동작이 돼요. 그럼 이 원심력 코킹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하체를 사용해서 내 중심을 강하게 전진하게 되면 똑같이 이 공이 내 손을 더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접는 원이 빨라져요. 이 접는 원이 빨라지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이 피는 원은 더더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원심력 코킹과 이 공을 던지는 팔로스로우는 이 하체를 잘 사용해서 중심 이동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체로 공을 던져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하체를 사용해서 이 중심 이동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이 원심력 코킹으로 전달하는지, 이 훈련 방법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자, 훈련 방법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이 코킹 사용하는 훈련 방법이나 이 하체를 사용해서 전진하는 하체 사용 훈련 방법은 당연히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부터 알아볼 훈련은 이 원심력 코킹을
중심 이동을 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은 이 중심 이동을 하는 상태에서 코킹을 사용하는 게 훈련 목적이기 때문에 이 원심력 코킹을 걸어가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걸어가다가 투구.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이렇게 걸어서 중심 이동을 만들고 있을 때 이 접는 원인 코킹을 생각해야 이 원심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로스로가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공을 던지겠다고 이 팔로스로만 생각하면 내가 걷는 이 중심 이동 에너지를 팔로스로에 전달하는 코킹이 없어서 애초에 하체 따로 팔 따로 그냥 서로 따로 노는 밸런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활한 투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팔로스로보다는 내가 걷고 있을 때 그냥 이 안으로 접는 이 회전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원심력 때문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팔로만 던진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걸음으로써 내 중심이 이동하는 에너지를 이 코킹으로 전달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항상 그리면서 공을 던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걸으면서 코킹을 사용해 봤다면 이제 중심 이동을 조금 더 올려서 달려가면서 이제 코킹을 사용해 볼 건데, 자, 이 달리는 중심 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심력 코킹을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잘 달리다 갑자기 멈춰서 이 팔로스루로만 던지는 이 엉거주춤한 폼이 나와요. 이 하체 중심 이동 에너지를 팔로스루에 전달하는 코킹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달리는 중심 이동이 되게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 이 팔로스루로만 던지는 이런 엉거주춤한 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중심 이동을 절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리면서 오히려 이 코킹만 사용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달리다가 멈추기보다는 이 달리는 상태에서 이 스로잉이 물 흘러가듯이 사용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단계 훈련은 제자리에서 내 하체를 사용해서 최대한 내 중심을 강하게 전진하면서 이 원심력 코킹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심력 코킹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이 하체를 강하게 전진해도 그냥 끊기지 않고 물 흘러가는 이런 투구 폼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내가 이 코킹을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중간에 끊기는 투구 폼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하게 전진하는 이 중심 이동이 오히려 뭔가 방해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Never really know what's going on. Look at me sometimes like all you want to do is run. Hear me out, hear me out. It's all the things you never show. There are the things I want to know. Secrets start in your heart so slow. But if you don't wanna tell me now, I guess I'll never know. Losing almost all my energy. 자, 오늘은 이 하체로 공을 던진다는 뜻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 하체를 사용해서 내 중심 이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스로잉이 빨라진다는 거. 다만 이 원심력 코킹을 사용해야만 이 중심 이동 에너지가 이 팔로스루로 전달이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훈련을 알려드리는 진짜 목적은 내 중심 이동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빨라지는 이 마운드 때문이에요. 자, 이 마운드는 내리막